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금요일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현입니다. 오늘 시장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만큼 앞으로의 시장 또 여러분들 큰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관망세가 짙은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오릅니다. 그 오르는 종목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연휴가 이어지고요. 화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열리는데요. 이번 연휴 동안 또 여러분들이 윤정두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노란톡 들어가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1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여 코드 3333이고요.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참여 코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지만 또 특히나 이런 분들 꼭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시간도 여유도 부족하다 하는 직장인분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오늘의 종목부터 또 실시간 장중에 포착되는 종목들 그리고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만 하시면 매수 매도가 비중 목표 손절가까지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하나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요. 시장의 흐름은 G차 3,000포인트 그리고 뭐 4,000포인트까지 쭉 올라서야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 굉장히 강하고 우리 대체 휴일 때문에 뭐 하루 더 글로벌 시장보다 휴장이 있지만은 그 휴장이 있는 것만큼 4분기 스타트 10월 달 마무리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의 흐름 어떻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합으로 끝났어요. 보합. 말 그대로 8일 날 보합, 약보합. 일본 니케이 증시가 일단은 긍정적인 가격 반발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흘러갔었던 아시아 증시죠. 아시아 증시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증시. 그 흐름이 일본에서부터 쭉 돌려주니까. 그 어렵다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미국 쪽의 3대 지수,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16년의 저점 전혀 유럽도 마찬가지. 유독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중국과 항생은요.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된 거 아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흐름 또 코스닥의 흐름 이 흐름이 10월 8일 날 보합으로 마감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6일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10월 6일 기준에서. 아이고 3,000포인트도 깨졌고 시장도 붕괴됐고 이거는 끝났다. 계속 빠진다. 그 근거는 뭐냐는 거지. 그 근거는. 시장 깨진다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여기저기서 들으신 말씀이 많으니까. 어떤 게 근거가 돼요? 미국 쪽에서 셧다운 우려감, 부채 한도에 대해서 늘려주지 않으면
임기응변의 방편으로 12월 달까지 밀어준다. 이거 갖고는 안 돼.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미국의 부채한도 미국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미국은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채권을 찍어서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재정이 매번 고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한도를 좀 계속 늘려야 계속 채권 찍어서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중국, 일본, 사우디, 한국, 대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채권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죠. 누구 채권? 미국. 미국의 채권 찍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미국. 그거 팔아서 재정을 자국에 뿌려대는. 근데 그 한도가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누가 집권하든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거의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깡패 집단인 거죠. 결론적으로 연례 행사예요. 아니 미국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셧다운 우려감으로. 미국이 멀쩡한데요. 안 그래? 미국이 멀쩡하잖아. 우리나라 증시 여기 있고 일본 증시가 여기 있었고 올해 저점을 이탈시킬 뻔한 흐름. 전혀. 10월 28일 날 작년에 하루에 3대 지수가 3%씩 밀렸어요. 이번에 그런 흐름 아니죠? 그런 흐름 아니었죠. 아니죠가 아니라 아니었죠. 뭐 투권 들면 이제 뭐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위치인데요. 거기에 10월 28일 날 유럽은 독일이 장 중에 마이너스 5% 빠졌어요. 뭐 최근에 지금 뭐 마이너스 5% 요만큼이라도 얘기나 나온 적 있어? 없죠. 근데 그냥 호들갑을 떨어. 여러분들 말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영어를 막 써놓잖아. 와이 그러면서 와이. 그러면 또 그래. 중국에요. 항다그룹에요. 항다그룹 저 거래 정지됐어요. 홍콩에서. 그래서 홍콩이 2%나 폭락했어요. 홍콩 애들 어디 있냐면요.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중국도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시장이 아예 연동도 안 돼요. 근데 무슨 거기를 봐. 그리고 어제 홍콩 3% 폭등했어. 그러니까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유럽은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 예? 요 자리.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가 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이 지금 강도 있게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요. 디커플링 상태죠. 이 디커플링은 무조건 메꾼다. 미국이 내려와서 메꾸든 우리가 올라가서 메꾸는데 미국은 테이퍼링부터 해서 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악재야라고 착각하시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악재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테이퍼링 관련된 금리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 그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확실성에서도 또 신고가를 내죠. 그러면 이격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쫓아올라오고 일본이 쫓아올라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상 최대치의 고점. 2200, 2300포인트였잖아요. 그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누가 넘겨요? 여기서. 이거 누가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누가 끌고 올라?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2016년부터 반도체 업황의 호황, 상상을 초월하는 호황. 삼성전자 영업이익 2013년도 36조 7천억에서 지금 60조. 올해 사상 최대치예요 또. 예? 2018년도에 58조 찍었죠. 올해 60조 수준이에요. 사상 최대치라고. 응? 내년 전망치. 자사주 이익 소각 14%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 이탈되고 다시 뭐 2천 개 해지고 뭐 어떻게 되네만에 할 때 윤정두가 작년에 시즌 3, 4 할 때 여기서 걱정 마세요. 금방 올라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금방 갈 겁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해서 경기 부양할 겁니다. 결국 그대로 올라가죠. 근데 이 고점을 또 누가 놀리단 말이야. 2020년 초 1월 달에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습니다. 거품이었을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 여기를 뛰어넘어서 결국 시장의 2600포인트를 이끌어준 것이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이다. 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지금은 왜 못 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잠시 주춤거렸으니까 못 간 거지.
여기를 이 고점 3,300 훌쩍 넘겨서 이제 4,000을 갈 때 누가 또 땡길 거냐?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어요. 딱 하나 더 자동차. 아니 실적이 없다니까. 다른 쪽은 실적이 안 나와 지금. 안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4,000포인트 여기? 빠르면 뭐 연말은 안 오겠어요? 에? 아, 왜 똑같았다니까. 작년 10월 말에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월 만에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80에서 120% 올라오면서 시장 40% 견인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이. 응? 10월 달에 뭐 있었어요 작년에? 작년 10월 말에 삼성전자 상속세 들려고 주가 밀른다? 주가 조작합니까? 세계 1위 반도체 업체가? 주가 조작을 해? 상속세 요만큼 늘리려고 53% 지분 갖고 있는 외국인한테 전화해서 어이 외국인들 우리가 나 상속세 좀 들리려고 그러는데 주가 좀 내가 확 밀어버릴게. 아유 진짜 어디서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 그거를 낄낄대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채널이나 그걸 듣고 진짜야? 이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그때 그래서 6만 원 살짝 이탈됐다가 바로 폭등 랠리. 자동차는요? 하이닉스는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하는 게 증자해서 인수한대요? 2년 동안 번 돈 26조 5천억 가지고 또 사채 발행해서 흥행에 성공해서 그걸로 인수하겠다는데 왜? 시가총액 3위였던 LG화학 60만 원 막 이탈되면서 왜 그랬더니 물적 분할이 악재래. 세상에 34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사람 나는 눈 뜨고 처음 봐. 34년 동안에.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그리고 리콜 사태 2개 맞았죠. 현대하고 외국계하고. 결국은요. 60만 원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3개월 만에 105만 원가. 그게 75%예요. 그럼 이번에 LG화학 물적 분할하고 지주사로서의 할인 요인 그 말 같지도 않은 외국계 CS에서 발표를 했잖아. 그게 뭐 외국인이 발표했나? 응? 국내 애널리스트가 CS 들어가서 거기서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거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서 60만 원 내려와요? 작년보다 악재가 하나 더 꼈잖아 그러면. 거기다 리콜 하나 더 꼈죠. 그럼 60만 원 깨졌어 이번에? 에이고 참 진짜. 현대차 기아가 지금 10월 20일 날입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어요. 10월 20일 날 작년에. 왜? 대손충당금. 아니 대손충당금 리콜 나와 있는 거 2016년 이후 거 전부 실적 좋으니까 한번 털고 가겠다는데 그게 악재예요. 와우. 16만 원 깨지고 나서 28만 8천 원까지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이 1월 달에.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심리 거기다 공매도까지. 공매도 제대로 알긴 하셔? 아니 에코프로비엠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올라왔는데 거긴 공매도가 하나도 없어서 2위까지 올라갔나? LG화학이 지금 오늘 4% 막 반등 나는데 공매도가 아예 없을까? 아니 삼성전자가 이만큼 폭등 나올 때 하이닉스 이만큼 폭등 나올 때 자동차가 이만큼 폭등 나올 때 공매도 하나도 없었나? 아이고 나중에 시간 되면 공매도 얘기 막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 개인 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개인 지분이요. 10% 초반뿐이 안 돼. 뭔 동학개미가 뭘 얼마나 샀다고. 메이저들끼리의 흐름입니다. 너무 과하게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으면 그게 바닥이 되는 거예요. 최저 바닥이. 돌리면은요. 자동차 지금 돌리는 거 봐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에 거래 조금만 더 실려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1월, 12월, 1월에 80에서 120% 오른 그 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요. 그러면 여기서 맴도는 게 아니라 뚫고 4천을 간다니까? 4천?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40% 올랐으니까.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야. 아우 이 페이지가 다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다 쫙 그려드릴 건데. 그잖아. 요 흐름이 이게 40%예요. 누가 땡겨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IT와 자동차가 땡겨서. 못 뚫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기준에서도 여기서 맴돌고 있는 기준이. 실적이 되는 주도 업종에서 IT가 땡겼네. IT가 땡겼네. IT가 안 땡기면 못 가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아무데나 공매도 갖다 붙이지 마세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못 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34년 동안 공매도 봐왔어. 환율입니다. 환율도 간단해요.
1100원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 막 1192원이야. 부담 갖지 마세요. 결론은 예전에 그 환율 있죠? 요거.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올라가요. 혹은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외국인이 매도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55조 팔았어요, 외국인이. 또 한 가지의 내용도 그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장에 무슨 시장이 시세가 안 나올 건데 왜 팔지 못하게 하고 다 팔고 쉬시라니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 팔고 쉬세요. 어떤 주식을 사서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요, 시장이 못 가면. 그런데 외국인이 뭐 산다고 올라가고 판다고 내려. 웃기셔 아주 그냥. 외국인이 55조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태생부터 그냥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인 거야?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돈을 갖고 움직여요? 아니잖아. 외국계 기관 투자자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형, 무슨 뭐 누구 찰스 형, 그 형들은 그냥 기타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득한, 매매에 대한 자격을 득한 그러한 운영사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국에서의 자금들을 펀딩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안정성을 가지고. 어차피 개인 자금이에요. 우리나라는요. 55조 팔 때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오히려 강세야.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폭등 내렸어요. 500에서 3천까지, 2천까지 300% 올라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올려요? 기관. 뭐라 그래 또? 야, 그럼 그렇지. 기관이들은 기관의 돈이 누구 거냐고. 주식형 펀드의 수탁의 잔고가 8조에서 74조까지 올라옵니다. 얼마예요? 그럼 66조 증가했죠. 그 66조 증가한 분과 국민연금 자금 들어와서 이거 다 외국인들 55조 판 거 다 잡아 당겨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죠. 왜? 지금도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느낌을 못 갖잖아요. 그 느낌이 실질적으로 와 이거 지표도 좋고 돈이 더 많이 도는데 야 끝내주는데 그 자금들이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하시잖아요. 직접 투자하시고 뭐 삼성전자 좀 샀다고 해서 뭐 동학개미 운동 아니 삼성전자 개인들이 그냥 막 사봐. 오르거나 내리나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삼성전자의 유통 물량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10% 조금 넘어요. 하이닉스도 LG화학도 현대차도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메이저들끼리의 수급 논리와 시장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동학개미가 아니고 선구자예요. 지금도 어디가 뭐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아우 진짜 동학개미가 무슨 운동을 했어? 우리끼리 막 연락하고 야 다들 모여봐 한번 그래 막 삼성전자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올렸어요. 거짓말쟁이들 무슨 아주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좋아서 글로벌 시장 아니 글로벌은 막 다 그냥 머리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 머리띠 묶고 동학운동 막 하는 거 한국 쫓아서 아이고 그 말장난에 상품 좀 팔아먹으려고 그 운영사 대표가 나가서 말장난하는 거 그거에 무슨 넘어가서 동학개미 운동이 어쩌고 운동했어 우리가? 메이저들의 흐름 글로벌의 흐름에 연동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선구자입니다. 나중에 간접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사에 그 자금이 시장을 한 템포 더 들어 올립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시장에 들어와 계신 거고 제로금리 바닥에서부터 지수는 올라와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효과 대비해서 제한적인 상태, 글로벌 시장 대비 제한적인 상태.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지표 개선되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더 완벽한 랠리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낙폭이 심화된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 셌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앞전에 폭등 랠리 나올 때 조금 못 미쳐요. 연휴 지나고 나서는 세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은 둔화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누가? 테마의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거래대금 충분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동차와 오늘도 여전히 이제 LG화학이 바닥 대비해서는 충분히 훌륭하게 움직여 있어요. 자동차도. IT 못 움직인 게 제일 속상하고 이 IT 못 움직여서 오늘만 난리가 났어요. 노란 톡방에서 그냥 IT도 못 가고 윤정도 나쁜 윤정도 이런 걸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윤정도를 혼내시고 여기를 혼내면 안 돼. 여기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향성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222조의 영업이익에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 또 시가총액 비율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꼭 인지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8시 10분에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때 자세히 이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적 부분에 LG화학의 이 실적,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LG화학의 이 실적, 이 실적 부분이 몇 위에 5위에 5위. 실적 기준으로. 거기에 성장성의 기준에 누가 있어요? 지금은 물적 분할을 했지만, 그래서 실적 범위에서의 다수의 오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작년의 기준을 잡았을 때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매출의 41%를 했다.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여기 뭐 한 20년 이상을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산가치 부분과 시장 점유율의 부분과 미국의 트렌드, 친환경이라는 그 트렌드에 의해서 IPO 흥행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 추정치는 10% 조금 넘겨요. 동학운동에서 개인들이 막 이렇게 갖고 가나? 말 같지도 않은. 운영사 대표가 말장난해서 좀 상품 좀 팔겠다고 히트 좀 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정상적인 업체의 정상적인 업체의 정상적인 그러한 비중을 채워서 시장을 들여다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LG와 이제 연말 안으로 어떻게든 IPO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자동차 기준에 이렇게 기아의 기준, 또 현대차의 기준, 영업이익 부분, 그러한 부분들 전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과도하게 밀리는 건요, 과도하게 밀린 부분은 다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장악형입니다. 예? 장악형이 떴어요. 지금 거래대금 수반하고 떴어요. 밋밋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흐름이 실적 처리입니다. 거기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2차 전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쪽이 누구예요? 자동차죠. 완성차죠.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기아의 흐름까지.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걸로 자신감이 있어. 나는 실적이 있는 종목 좋아해. 성장성까지 있어. 정책이 끝내줘. 야, 장악형 떴어? 거래대금도 이제는 조금씩 수반되는 거야? 그래, 한번 실적주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보자. 왜? 그래 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이 나야 이러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수익, 또 덱스터, 쇼박스. 와, 오늘 쇼박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장중에 와, CIS 가자. 와, LNF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SM, CIS, 와 가자, 덱스터 가자, HK, 이노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거래량만 수반돼 있으면 변동성의 기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의 기준으로 전부 한번 보세요. 우와, 쇼박스 상한가네요. 오늘도 쇼박스 변동성이 확대네요. 덱스터 상한가네요. 상상상.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한가가 두 종목씩 나와주는. 단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1조 미만이야.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이러한 수익 부분을 이제는 대체 휴일 다 지나고 화요일부터 해서 나도 덱스터에서 나도 쇼박스에서 아니야. 나는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종목 좀 주세요. 상한가 좀 잡을 수 있게끔 교육 자료 주세요. 어디서 드려요? 노란톡이죠. 노란톡 선착순입니다. 딱 100명 받고 문 닫을 거예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어제 윤정두 대표님이 공략해 주신 쇼박스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 오늘도 이 쇼박스가 23%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윤정두 대표님의 전략 함께 하셨던 분들은 총 60%의 수익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202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쇼박스 같은 불기둥 세우는 그런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1, 윤정두 01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참여 코드는 34번입니다. 3333 입력해 주시고요. 이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내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에서 당일 유망주부터 실시간 종목 전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교육방송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틈틈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자료들 이 노란톡방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은 2021년 큰 수익 한번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불과 10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주식에서 요만큼의 내가 수익을 얻어보려다가 이건 뭐야? 손실나고 억장 무너지고. 근데 윤정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윤정두의 전략을 들어보니 이거 멀쩡한데? 좀 과도하게 밀린 것 같은데? 냅두면 되겠어? 근데 냅둔다고 아무 종목이나 다 되는 게 아니죠. 거품이 껴있던 종목군들, 작년에 히트를 쳤던 그런 많은 종목군들이 미끄러질 때 어떻게 돼?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날 미국장도 반등 나와 강세를 띄워, 일본도 강세를 띄워. 그런데 국내 증시만 목요일 금요일 막 눌려 있고 하다 보면 이건 뭐 짜증스러운 거죠. 남의 건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 거만 못 가는 것 같고, 아니 왜 하이닉스는 이렇게 눌려 있는 거야? 막 진짜 화가 치밀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자락에서 잘 대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자동차, 그리고 우리는 화학에서 LG화학, 2차 전지에서 LG화학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세 가지 업종의 주력 비중 55에서 70%를 공식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 20% 현금 비중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여유 일부 나오시는 자금 가지고 단기 공략 혹은 수익 매매를 하시는데 그조차도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말씀드리죠. 근데 1조 미만의 쇼박스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이유가 1억 주 이상 터지면서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올라와 버렸어요. 장중에 거래대금 2위, 마감에 거래대금 2위, 8,600억. 1조를 넘기는 수준에서는 정점이다 했는데 8천억도 사실은 정점이 되죠. 왜? 시가총액 4천억, 5천억짜리 그것도 어제 상한가 가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이렇게 터진다? 대주주주금 빼고 나면은 회전율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지난 수요일 방송, 목요일 방송에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안 해드리고 8시 10분 교육에서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채널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거 들으시려면요. 지금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해서 빨리 들어와 계십시오. 이걸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 시간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강세를 띄었지만 오늘 개장 전에 안 들여다본 이유 중에 하나가 4조 원씩 터졌던 거래대금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려요. 작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마지막 5조 미만인 날이 유가증권 시장은 작년 1월 2일이에요. 4조 6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작년 1월달, 2월달이 다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재난지원금 막 풀리고 막 중앙정부들 각국에서 다 막 지원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화폐 가치가 훼손되죠. 그러면서 돈이 풀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키트 4종목이 얼마? 4조. 전체 시장 하루 거래대금이 4조인 날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목 4개가 4조가 터져요. 그럼 이 4조가 터지는 이 4종목, 시젠이 하루에 2조 3천억씩 터지는 이 흐름 속에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이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젠 같은 경우에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거래대금이야. 거래대금인 거예요. 거래대금. 마이너스 84% 그건 아니지. 왜? 액면 분할했으 무상증자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주가
기준 잡으면 얼마요? 10만 원이라고 기준 잡아도 최고점 32만 2천 원 대비 60% 빠져요. 60% 이상. 실적이 뭐 다 필요 없이 거래대금이 없잖아. 캔들 크기가 작아져요. 캔들 크기가. 아주 단순한 논리야. 신라젠 15만 원에서부터 만 원까지 빠져내려가는데 거래대금 다 주고 있는데 그거를 붙들고 연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하고 있고. 단 하나만 윤정도한테 배워도 돼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려봐요. 이거를 분석한다고 분석이라고 하고 있어요.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가 됐든 누가 됐든 들어와서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변동이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자칫 잘못 건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년 대비 실적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의 실적 범위의 흐름 얼마 빠졌어요? 86% 빠졌어요. EDGC가.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의 기준이 54% 빠져 있어요. 거래 대금을 보시는 얘기예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 터진 날만 변동성이 확대된다. 캔들의 크기가 확대된다. 거래 대금이 없으면 주가가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 대금 없으면 캔들이 작아진다.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이럴 때 와 대박이네. 채널 돌리면 맨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대박이네 할까? 여기서는 입 닫고 있지 이러고 그러다가 여기서 그냥 이거 대박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럼 막 그냥 우르르 막 몰려가면은 거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량바지가 돼서 끝나버린다. 그거 하나만 하셔도 돼. 그러니까 즉 거래 대금이 터질 때만 들어간다. 오징어 게임 다 좋아요. 쇼박스 다 좋아요. 덱스터 다 좋습니다. 어제도 위험고지해드리고 오늘도 위험고지해드려.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와 대박 나시죠? 우리는 이거 대바닥에 샀어요. 오늘은 왜 못 샀어요? 막 이렇게 말장난. 윤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요? 윤정도가 막 매매사에 강하게 드릴 거 아니야.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거래대금만 터졌다고 막 이거 끝내준다. 오징어 게임이 끝내준다. 아니 왜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덱스터는 왜 못 갔나?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기준을 잘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어제 기준에 5천만 주 이상이 터지면 그러면 쇼박스 시초가 대비 10% 이상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5천만 주의 기준 이렇게 해서 어제도 어제는 덱스터가 움직이면서 장 마감에 연동됐던 부분들 이러한 흐름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1시 16분에 전략 기준 올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전략 기준에서의 흐름들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이죠. 오늘 기준에 6,770원의 기준에서 이 변동성에 거래대금이 급격히 실리면서 캔들의 크기가 커질 때 그러고 나서 이 변동성에서 뭐 프로그램 수급도 보셔야 되고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 이건 못 들어갑니다. 단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라인을 돌파해 주거나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는 기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때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조 미만이잖아요. 그럼 1조 미만에 맞는 요거 조금 전과 1조 이상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지금 어떻게 다 해주나? 자 채팅방에 한번 올립시다. 거거 한번 갑시다. 야 나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 좀 줘. 거기에 동영상 뭐 50분짜리 교육 교재 있다며 그거 동영상 좀 링크 좀 줘. 어제도 쇼박스 덱스터 거래대금 교육해줬다며 그것 좀 올려줘. 그리고 교재 줘. 선착순 100명까지 딱 드립니다. 화요일 날 당장 여러분들 이런 상한가 이틀 만에 60%씩 올라오는 종목을 스스로 잡아내고 싶다. 무료 교육 교재 받으세요. 선착순 딱 100명만 드리니까. 지금 장에서만. 거거 쫙쫙쫙 올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누가 뭐라 할까? 윤정도가 뭐 계속 2,300개 종목 안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보고 쇼박스만 막 이러고 보고 있을까? 우리 주력은 IT고 우리 주력은 자동차고 우리 주력은 LG화학인데 고점 대비 막 20%씩 밀려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쥐고 있는데 쇼박스나 한번 이렇게 보고 있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래량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거래 터져 안 터져? 거래 터져 안 터져? 거래 터져 안 터져? 터지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기준이 15%까지라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꺾여지면 뭐예요? 무조건 차익 실현 한다.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차익 실현 꺾여지면 차익 실현 한다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다만 거래량 거래대금이 여전히 수반되어 있으니 연휴 지나고 나서도 대체휴일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다. 차익 실현 범위 거래량 거래대금 이 자료들 제발 좀 활용해서 제발 좀 보셔라.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차익 실현하고 넘긴다고 그랬죠. 목요일 날 50% 이상 차익 실현 하고 넘긴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 폭등이 나오더라도 하고 넘긴다고 그랬죠. 오늘의 5분봉입니다. 차익 실현 왜 안 하시냐고.
노란톡에 동영상 몇 번씩 올려드리고 자료 올려드리고 전략 올려드리고 이렇게 한 방에 몇십만 주, 20만 주씩 매수했다가 20만 주씩 막 매도했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 방에 5분 만에 막 7%씩 빼고 내려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 명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 잡아라. 그리고 5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드렸고 마찬가지로 연휴 지나고 나서 이 쇼박스가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이제는 얼마? 7천만 주 이상. 7천만 주면 어떻게 돼요? 7천만 주면 화요일 날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 터진다는 얘기예요. 5천억 이상만 터지면 시초가 대비 얼마? 시초가 대비 흐름이 10%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7천만 주 말씀드렸어요. 언제? 10월 며칠이지? 10일인가요? 10일? 하여간에 화요일 기준에 7천만 주 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으로 나도 제발 좀 어마어마한 이 수익 좀 잡고 싶어요.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장악 확인형 이거 좀 잡고 싶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잘해주세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연휴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시장은 상승 하락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않고 관망세를 짙게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시간이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연휴 동안 앞으로의 시장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1, 윤정두 01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코드 34번 3333이고요. 이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13분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연휴 동안 잘 대비하셔서 남은 2021년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아직 못 들어오셨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의 종목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또 연휴 동안 여러분들 주린이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주식을 하나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교육 자료와 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 당연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잠시 후 8시 10분에 온라인 방송 추가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 나는 좀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 추가 교육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잠시 후 8시 10분에 열리는 온라인 방송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쇼박스의 변동성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덱스터 같은 경우에 쇼박스에 연동되지 못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덱스터도 교육을 잘 받으셨어야죠. 오늘 덱스터에서 가장 큰 교육은 뭔지 아세요? 어제 상한가죠. 근데 오늘 0.7%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마이너스로 쭉 밀리고 그래도 장중 저점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놓고 2.8%에 마감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준 거래량 2,50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2,500만 주를 잡아드렸고 그 2,500만 주의 수준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조금 더 실린 부분이 있고 개장 초에는 거래 대금 실린 상태에서 움직였다가 바로 다시 미끄러졌죠.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심리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10월 12일 기준 거래량도 역시나 2,500만 주를 덱스터는 설정을 해드립니다. 꼭 보셔야 돼요. 2,500만 주에 걸맞는 시간별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0억은 넘겼고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종목의 거래대금을 감안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제도 분명히 목요일에도 분명히 금요일장의 기준에 2,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10시까지 75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전략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어제의 상한가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 왜? 그 자산을 지켜내서 또 공략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넥스트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 된 거예요. 어제 상한가 가서. 1조가 안 돼요.
그런 종목의 기준에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이 교육도 받아야 되겠죠. 오시면 매직 시그널 교육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밋밋하다가 결국은 거래가 수반될 때 터지는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요 범위 대비해서 15% 이상이 더 올라갑니다. 이거를 못 잡아먹었겠어요? 잡아먹겠어요? 다 잡아먹죠.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최대 15%까지 따라옵니다.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 다 오른 게 아니고 이 정도 움직임의 변화가 나와야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거래대금 터진다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상한가. 그럼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을 50% 이상 하고 2% 밀리면 전량. 근데 어제는 상한가에서 한 번 딱 풀리고 2%까지 안 밀렸어요. 또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서 잡아 올린 겁니다. 그것도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저 프로그램이 오늘 개장초에 나오면 안 된다. 차익 실현범위 이렇게 단행해야 되는데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한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50% 이상. 왜?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 30%로 확대됐습니다. 하루에 30% 상한가라는 게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오늘 개장 전에 덱스터 기준 거래량 얼마? 2,500만 주. 그렇게 돼서 이 덱스터의 흐름은 꼭 기준 거래량을 확인해서 대처하십시오. 여기서 양봉, 음봉 다 그려드리면서 일봉을 다 잡아드린 거죠. 결국은 이때 한번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지만은 거래가 밋밋했거나 아니면 들어갔는데 바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면 손절을 하셔야지. 내가 산다고 무조건 다 들어올려줘? 그런 욕심쟁이들이 어딨어? 욕심쟁이들 아주. 우후후. 응? 10월 10일에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거기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운전을 잘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조 미만의 종목이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 변동성의 기준, 이 흐름을 충족시키는 제 기준 2,500만 주에 10시까지면 얼마예요? 750만 주가 실려주느냐 그 기준. 그렇게 해서 안 실리면 못 들어가. 안 실리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2시까지 해서 실려줄 때 그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내가 언제든 손절도 감행할 수 있는. 쇼박스가 움직인다고 무조건 따라 들어간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쇼박스가 움직인다고 이걸 막 따라 들어가? 그러다가 낭패를 본다고 그랬죠. 아, 오징어 게임 아니라고. 상한가 잡고 싶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자, 10월 12일 날 나 상한가 종목 3종목만 1조 이상짜리에서 잡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잡아드릴게. 얼른 들어오세요. 상상상. 얼른 출석 체크 쭉. 상상상. 시간 없어요. 빨리. 상상상. 응? 채팅방에 상상상. 선착순 100분까지만 모니터링 딱 하고 그분들께만 12일 날 화요일 날 개장 전부터 들여다봐야 될 종목 그 종목 딱 5개를 오픈을 땅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 교재 그대로 다 오픈해드려서 이런 덱스터 같은 종목에서 또 쇼박스 같은 종목에서 그냥 상한가 랠리 잡아내고 이틀 만에 60%씩 수익 나고 그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덱스터의 월봉, 또 주봉, 일봉의 기준, 그리고 이러한 와, 나 수익 났어요. 공부한 대로 했더니 수익이 나요. 와, 무슨 4개월 만에 70%의 계좌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데브시스터즈, 또 롯데 정밀화학, 시가총액 1조에서 25조짜리.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누가 이거 시켜서 합니까? 스프링에 그냥 스프링 노트에 윤정두가 준 교육교재 이외에도 틈틈이 이렇게 공부. 교육교재를 다 손으로 그려가면서 수익이 나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손실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여러분들께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면 대박 납니다. 공부하면 무슨 대박이 나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나야 재밌으니까 이렇게. 교재 드린 건 막 노란톡에서 나눠드린 교재,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린 거를 스프링 노트에 이렇게 넣으면서 이 교육교재 받고 싶죠? 캔들 교재 받고 싶죠? 4대 천왕 받고 싶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작년 연간 단위의 수익 이렇게 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이렇게 후기를 올리실 정도의 그런 수익 내시고 그런 공부를 하십시오. 자료 받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짧게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동안 시간도 여유도 부족해서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손 놓고 있었던 직장인분들 이번 연휴를 기회로 이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주식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교육 자료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1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휴대전화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부담 없는 투자 원하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한 특별한 정보들 잠시 후 온라인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온라인 방송 8시 10분에 진행되는데 그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장인분들 노란톡방 하나로 당일 유망주부터 실시간 종목부터 또 교육 자료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나도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연휴 동안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남은 2021년 수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이 사실상은 그 변동성이 따라붙기가 어렵습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런 SK, HK, 이노엔 수익 내시면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들여다보게 되고 와 오늘 뭐 대단했어요. 효성 첨단 소재 LNF. 다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소 많이 제한적이었다. 연휴 끝나고 나서는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앞전 고점을 못 들어요. 그러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다시피 20시 10분부터 추가적인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어디서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유튜브에서 해드립니다. 노란톡에 와 계시면 그 링크 주소를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들어오시면 화요일날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고 수익 낼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것 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우리 직원분. 날짜 10월 5일이 아니라 그 이상. 가장 마지막 날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요.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 종목.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 오늘 거래량은 못 미쳤어요. 800만 주는. 그렇지만 거래량이 일정 범위,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의 변동성의 흐름, 이 변동성의 흐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주력주는 IT 자동차, LG 화학으로 나는 묶어놓을 거다.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씩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로 올라온 HK 이노테 채널 다 돌려보세요. 거래대금으로 기준 잡아서 얘기해드리나. 아니죠. 그냥 거래량만 갖고 얘기하고 안 돼요. 이런 교육자료 정형화된 거 교육자료 있는 나눠주는 쪽이 아예 없잖아. 이거 지금 들어오셔야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다시금 800만 주의 기준을 또 잡아드려요. 10월 12일 날 HK 이노에는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800만 주와 함께 편입의 기준 또 시초가 대비해서의 기준 그 기준점들을 교육받고 대처를 해야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시면 결론적으로 이 양봉의 크기가 여기까지였단 말이에요. 저 양봉의 저수익 왜 못 내신다 이거예요. 왜? 그리고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 다음 주에 뚫고 쌓고 막아주면서 들어올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흐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흐름 보면서 요거예요. 그럼 이게 뭐 상승일 때 확인형인데 거래가 다소 밋밋하고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자락까지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800만 주 거래량만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터졌을 때 들어가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명확하게 교육 데이터 가지고 개장 초에 거래가 실렸나 안 실렸나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접근 범위를 가져가고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만 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8시 10분에 여러분들 또 녹화방송 보실 수 있는 기준 설정하시고 대처하십시오. 이런 교육자료 받으러 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5분간만 더 열어놓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